시간에 좀 빠진 사람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좀 정리해서 한번 할게 얘들아.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함수라는 거 배웠죠. 함수라는 거 배웠어. 자, 함수는 뭐냐면 x가 한 개로 정해지면 y도 한 개로 정의돼야 됩니다. x가 한 개 넣으면 한 개만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어떤 판별법이 있었냐면 세로 판별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뭐 이런 거 있고 우리 배웠던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다음 나중에 배우게 된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을 때 함수는요 반드시 한 개 넣으면 한 개만 나와야 됩니다. 한 개 넣으면 한 개만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만약에 내가 1을 넣었다고 치면은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를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이름이 1차 함수였는데 얘는 원 함수가 아니고 원의 방정식이었죠. 자, 얘도 지금 한 개를 넣으면 한 개가 나오고 있죠. 이해되죠? 얘는 지금 한 개를 넣으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도 포물선이고 얘도 포물선인데 얘는 2차 함수고 너네 기하라는 단원에 가면은 얘는 포물선의 방정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로선만 커서 두 개 걸리면 무조건 얘는 함수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두 개 걸리죠? 함수가 아니죠. 이해돼요? 자, 이런 내용을 했고 지난 시간에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함수의 종류가 있는데 함수의 종류 몇 가지 배웠냐면 네 가지 배웠거든. 1대1 함수, 자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있었죠. 자, 1대1 함수는 예를 들어서 함수가 되는 벤 다이어그램 중에서 1, 2, 3 있고 1, 2, 3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x가 여기 x야. x가 내가 1로 정했어. 그럼 1을 넣었을 때 한 개만 딱 나오는 요런 게 함수였는데요. 문제를 풀다면 이렇게 똑같은 거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왜냐면 x가 하나 정해졌을 때 2, 3이 정해지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요런 점이 예를 들어서 1,3이고 요런 점이 3,3일 때 들어가는 건 다르지만 나오는 거는 똑같아도 함수였단 말이죠. 자, 1대1 함수는 뭐냐면 이렇게 똑같은 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다른 애들을 선택을 했을 때만 1대1 함수고 1대1 함수는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외워야 돼. 식으로 자, 식으로 어떻게 쓰냐. 정의역에 있는 두 개의 원소가 다른 원소라면 정의역의 원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두 개가 다르다면 얘네 둘이 찍은 것도 다르다. 그거를 이 함수에 x1을 넣은 거랑 x2를 넣은 거랑 달라야 된다. 이해돼요? 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이런 건 1대1 함수예요. 왜냐면 내가 1을 넣었을 때 만약에 이 값이 나온다고 쳐봐. 근데 여기서 있는 다른 애들을 넣었을 때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 보면 절대로 없죠. 하지만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는 자, 봐야 돼. 이거 지금 이걸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다른 걸 넣었을 때 또 나오죠. 이런 걸 넣으면 또 나오죠. 별이 두 번 나올 수 있죠. 자, 이런 건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이해돼? 이거 무슨 말인지? 돼? 설명 돼? 자, 이런 거고요.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런 거고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면 안 돼.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도 되면서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 구분이 이걸 두 개를 다 외워야 돼. 자, 봐봐.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얘가 이런 식으로 1은 1, 2는 2, 3은 3 했을 때 여기 선택받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그러고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공역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치역은 1, 2, 3이지만 공역은 1, 2, 3, 4죠. 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얘는 1대1 함수지만 대응은 안 되는 거야. 1대1 함수는 여기 1, 2, 3, 여기 4, 5, 6일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때 공역도 4, 5, 6, 선택받은 것도 4, 5, 6 이렇게 됐을 때가
1대1 대응이고요. 이걸 그래프로 보는 게 중요해. 그래프로. 만약에 자 봐봐. 그래프로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비어 있어. 자 여기 비어 있어. 자 지금 보면요, 내가 X에 있는 수들을 다 넣었어. 넣었을 때 나오는 것들의 색칠을 한번 해보면 나온 애들의 색칠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수를 넣어도 이런 값이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는 가운데는 여긴 나올 수가 있죠. 여기는 나온데 색칠했을 때 지금 내가 색칠한 걸 치역이라고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Y축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공역이라고 하면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역은 전체지만 치역은 지금 선택받은 얘 빼고 남은 부분만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건 1대1 대응이 안 되고요. 1대1 대응은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다 Y축을 다 색칠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런 게 바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돼요. 지난 시간에 한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4개 다 풀어줄 거야. 봐봐. 지금 우리가 fx는 ax 플러스 b가 1차 함수인 건 알아요. 자 1차 함수인 건 알지만 기울기가 뭐죠? 음수죠. 자 기울기가 음수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정의역이랑 공역을 색칠을 해보면 정의역은 3에서 자 5까지입니다. 여기요. 공역은 자 2에서 자 6까지예요. 자 이렇게 이만큼. 자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잘 봐야 돼. 지금 이 문제는 내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야. 집중해봐 얘들아. 그래프가 있을 때 점으로 찍히는 것도 그래프예요. 여기 사이에 연결 왜 안 돼 있죠? 안 넣었으니까. 태민아 일로 와. 와 빨리 와. 알겠어요. 아까 말했잖아. 집중해. 자 봐봐. 지금 내가 정의역을 1, 2, 3, 4로 정해놨으면 이 사이 부분은 찍히지가 않아요. 1 넣은 거랑 2 넣은 거랑 3 넣은 거랑 4 넣은 것만 찍히겠죠. 점으로. 자 그러면 지금 1차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를 이렇게 그렸다고 쳐도 내가 3부터 5까지만 넣었으면 그래프는 이 부분만 그려지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얘는 함수인가요 아닌가요? 함수가 아닙니다. 왜? 지금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죠. 그러면 이쪽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봐봐. 자 지금 그래프를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의역이 3, 4, 5 이 사이에 있다 쳐봐. 지금 3을 넣었을 때는 지금 공역은 지금 2부터 3, 4, 5, 6이라고 했을 때 3은 공역에 있는 2랑 6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선택을 했어. 근데 여기 사이에 있는 4는 지금 0을 선택하고 있는데 4가 0을 찍을 게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찍을 게 없기 때문에 선택 결국 못한 겁니다. 5도 지금 넣어보면 음수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음수에 지금 찍을 게 없죠. 그럼 얘도 선택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선택을 했지만 선택을 못했어. x가 정해지는데 y가 한 개 정해지지 않았어. 이런 건 함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아까 3부터 5까지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3부터 5까지 그 다음에 2부터 6까지 요 부분, 요 색칠한 부분만 함수가 지나야 합니다. 이해가 돼요? 요 색칠한 부분만 함수가 지나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럼 봐봐. 지금 3을 넣었을 때는 이 공역에 어떤 부분이 나왔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5를 넣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나왔는데 치역이 요만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역은 지금 이만큼 남죠. 그럼 얘는 함수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치역과 공역이 같지가 않아서. 그럼 이게 같으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 이 끝과 이 끝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돼요? 태민아, 마지막이야. 이해돼요? 이 끝과 끝을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소리는 뭐냐? 그래야 치역과 공역까지 똑같아. 3,6과 5,2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2가 증가할 때 4가 떨어졌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고 3을 넣었을 때 6이 나와야 되죠. 그럼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뒤에 12를 더해야 된다 생각해서 A는 마이너스 2, B는 10이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겠죠. 이해될까? 설명 좀 길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하느라 이렇게